우리는 살면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마다 부정적인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진짜 욕구가 무엇인지 찾아내서 천천히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멘탈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을 때 나를 지키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혜진 상담심리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살면서 멘탈이 무너지는 일들은 종종 발생하죠. 그럴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살면서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오죠. 위기는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네. 그럴 때 평상심을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평상시와 다르니까요. 네. 그럴 때 너무 힘든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회피가 순간에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실을 피하기보다는 보다 건강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회피해도 문제는 그대로 내 안에 남아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네, 보통 멘탈이 무너지는 일을 겪었을 땐 정말 많이 회피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회피를 안 하고도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쉽진 않지만 연습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선 건강한 대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건강한 대처란 위기로 인한 상처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생채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에요. 네. 상처받은 나 자신을 보듬을 때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안전한 현실로 나를 데리고 가는 적극적 방법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 건강한 대처 자원입니다. 대처 자원은 여러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신체적인 수준의 자원은 내가 건강하도록 나를 얼마나 돌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식사와 운동이죠. 예를 들어 겨우 하루를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활력 있게 사는 수준의 자원이 필요하고요. 또 심리적인 수준의 자원은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어떤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행동이 나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즉 생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더 생산적으로 나를 돌보는 자원이 우리에게 많을수록 좋겠죠. 네. 신체적인 수준의 자원과 심리적인 수준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건강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많은 경우 겉보기엔 멀쩡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마음속은 불편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쑥대밭이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우린 오늘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멋진 나만 인정하는 사람.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몰두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나 지금 초라해 보이는 거 아닌가? 나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큰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멋진 나만 세상에 전시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나는 점점 줄어들게 되죠. 예. 이를테면 과거보다 못난 지금의 나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현실의 나를 부정하고 외면하게 되면서 마음은 점점 더 쑥대밭이 되어갑니다. 네, 이거랑 또 다른 예시로 나의 힘듦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혼자 해결해야 돼. 그게 멋지고 바람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속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힘들어도 절대 티내면 안 돼. 힘든 건 나약한 거니까. 내가 힘든 걸 티내면 더 초라하고 볼품 없어 보일 거야. 이렇게 힘든 순간에 내 마음을 돌보기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질 내 모습에 집중을 함으로써 나의 힘듦이 방치됩니다. 나의 힘듦에 비생산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심리적으로는 점점 더 약해지겠죠. 예, 멋진 나만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마음인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나의 마음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내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네. 첫째, 현실의 자기와 세상에 보여지는 자기의 모습 간의 간격이 점점 벌어집니다. 둘 간의 차이가 커지는 거죠. 네. 둘째, 현실의 자기는 점점 뒷전이 되고 무관심해지면서 자기를 점점 더 챙기기 어려워지고 그것이 또 습관이 되어갑니다.
셋째, 보이는 자기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데요. 멋진 사람이어야 해, 좋은 사람이어야 돼 등과 같이 수많은 당위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넷째, 어느 순간 난 누구지? 이렇게 혼란스럽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현실의 자기와 세상에 보여지는 자기가 서로 만나지 못한 채 분열이 되기도 하고요. 다섯째, 혼자 있을 때는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외롭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 감정 또한 외면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기에 부정적인 감정은 또 억압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화되지 않은 감정은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고 또 몸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게 내 마음을 방치하는 삶이 습관이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네.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이 약해진 상태인지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혼자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 마음이 지금 좀 약해졌나? 내가 혹시 내 마음을 방치한 건 아닐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1번, 나는 가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빈번하게 든다. 두 번째,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4번, 잘못된 건 다 내 탓 같다. 다섯 번째는 별 나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짜증나고 피곤하다. 여섯 번째는 혼자 있을 때 공허한 텅 빈 느낌이 든다. 일곱 번째는 나 자신에게 소홀하다. 여덟 번째, 괜히 불특정 사람에게 짜증이나 화를 낸다. 이렇게 생각과 감정,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해서 각각 점검을 해보시면서 혹시 내 마음이 지금 약해지지 않았나? 한번 그 상태를 민감하게 돌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몇 개가 해당되는지가 아니라 단 하나가 해당되더라도 잠시 멈춰서 내가 어떤지 내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자, 잠깐 멈춰서 내 마음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워낙 경쟁이 치열한 사회다 보니까 지금 오늘 설명해 주시는 그런 멘붕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약해진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내 마음이 약해졌다, 힘들다 하는 내 안의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잠깐이라도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스트레스는 매우 주관적인 것이라서 내가 힘들다면 힘든 거예요. 네. 그것이 또 자기 공감이고요. 그리고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한번 보세요. 내가 힘들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지금 그다지 친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나에게 적대적이라고 나 스스로가 생각할 만한 근거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찾아보고 나를 위해 제거도 해보고요. 근데 많은 경우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환경적인 요소로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갑자기 발생하는 위기 사건이 대표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럴 땐 또 심리적인 대처 자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첫째, 회피보다는 진정을 시키고요. 감정적인 차원에서 내 마음속에 힘든 것이나 찜찜한 게 감지될 땐 외면하지 않기로 네. 하면 좋겠고요. 이미 발생한 부정 정서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도망치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덮어버리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내가 조금 더 진정되었을 때 그 불편한 마음을 제대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부정 감정도 내 것이니까요. 그래서 글이 편한 분은 글로 마음을 써보셔도 좋고 말이 편한 분은 안전한 대상에게 말로 꺼내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기입니다. 내가 어떤 점 때문에 힘들었는지 문제를 정확히 정의해봐요.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대처에 실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 속에서도 내가 해결 가능한 문제는 아주 작더라도 존재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처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야 내 마음이 한결 더 편안해질 수 있으니까요. 찬찬히 내 마음과 상황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해봅니다. 이때도 혼자 하기 힘들 땐 심리상담에서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 이면의 욕구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힘든 감정에 빠지지 않고 감정 이면에 있는 욕구에 집중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어떤 위기가 찾아왔어요. 네. 그때 나는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감정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두렵구나.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내가 어떤 걸 원할까? 많은 경우 위기 상황에서는 안전의 욕구가 건드려졌겠죠. 예. 그래서 내가 안전하고 싶은데 그 안정감이 뒤흔들려서 두렵구나. 이렇게 잠시라도 내 욕구를 짚어주면 내 두려운 감정이 한결 더 차분해져요. 단지 두려워에 머물다가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면의 욕구, 나는 안정감을 원해에 집중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실질적인 대책에 몰입을 하면서 점점 더 편안해질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장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네, 멘탈이 무너졌을 때에도 일단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내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대처 자원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지금 같은 평상시에 틈틈이 내 마음을 관찰해 보시면서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령 예. 오늘 지금 내 컨디션은 어떻지? 이런 질문도 나를 관찰하는 그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몸이나 마음의 컨디션을 틈틈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가 괜찮은지, 괜찮지 않다면 무엇을 나에게 주면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질지를 한번 머물러서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평소에 돌보는 마음의 습관이라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자기 공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처한 현실을 당당히 마주하고 내 마음을 돌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혜진 상담심리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